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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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시면 네.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게 된 한국자살예방센터 기획국장 전임 교수 강창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녁 식사는 하셨나요? 안 드신 분 계실 것 같은데. 예, 다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 옆에 계시는 훌륭하신 선생님들과 인사 한 번씩 나눠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짝반짝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아, 저는 사회복지학 박사로서 현재 대림대학교와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겸임 교수로 후학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안양시 안양육동에서 햇센 제과복센터 대표 센터장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아주 유일무이하신 분이시죠? 네. 아우, 그건 사- 아닌데, 여기. 살리는 남자. 한국자살예방센터 정택수 센터장님이시며 우석대학교 겸임 교수님이십니다. 네, 정택수 교수님의 생명을 살리는 가족대화법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시죠? 네,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가족대화법 쉬울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렵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전국 각지에서 40여 명 이상의 정말 훌륭하시고 귀한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남자 누구실까요? 아, 전 아니고요. 네, 살리는 남자 정택수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원고를 쓰셔서 오셨어. 왜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죠? 진짜. 네, 진짜 감사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최근에 학부모 교육이, 이제 학부모 교육도 내용들이 좀 다양해요. 근데 이제 저는 학생들 살리는 쪽으로 생명이니까 가족들이나 또 부모님들이나 또 이제 교사 연수할 때 이제 교사들도 관리자 입장에서 이 강의하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교사 학부모 연수를 같이 하거든요. 교사와 학부모. 그래서 관리자 입장에서 가정에서 놓치지 말자. 아니면 학교에서 놓치지 말자. 저 그물망을 촘촘히 치자. 아이들 지키자, 살리자. 그래서 학교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되고 또 가정에서 놓치지 말자. 그래서 교사들도 잘 알아야 되고 학부모들도 우리 크로스 체크해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놓치지 말자. 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준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 57쪽 정도 되는데 이거는 뭐 2시간, 3시간 분량이 될 수 있는데 학교에서 요청 오는 시간이 뭐 1시간 반 아니면 2시간 이렇게 요청 오는 시간에 이 강의한 그 분량으로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상자들이 대상자들이 초등학교 학부모 같으면 이 강의안 중에서 약간 조금 약간 부정적이라고 할까? 자살에 대해서 너무 많이 노출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저한테 대부분 생명존중 강사 자격증을 받으신 분이 여기 많이 계신데 항상 우리 강사님들은 명심해야 될 게 끝까지 잊지 않아야 될 게 대상자들에 대해서 꼭 잊지 마셔야 돼. 대상자들. 대상자들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하고 강의안이 제가 갔을 때 초등학교 학부모들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아주 더 또 달라야 돼요. 아주 좀 쉽고 아직 어린 새싹들을 키우는 젊은 엄마들이기 때문에 자살에 대한 내용도 학교 측의 부탁이 너무 자살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좀 줄였어요. 줄여서 여러분들 오늘 강의하는 좀 더 자살에 대해서 전문적인 내용들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강의안을 가지고 초등학교 학부모를 교육할 때는 좀 더 자살에 대해서 그것을 몇 개 빼셔도 된다. 자살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 같은 거라든지 빼셔도 돼요. 그리고 또 만약에 중학교 학부모, 고등학교 학부모라면 지금 현재 강의안을 그대로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학생들은 그렇게 자살의 그렇게 위험성은 좀 덜한 거거든요.
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은 당연히 더 위기의 아이들이 더 많기 때문에 좀 더 전문성 가지고 강의안을 그대로 강의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가족 대화는 참 쉽진 않아요. 가장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가족들 간의 대화가 조금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한 내용 보면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아주 책은 그냥 그대로 제가 이거 수정도 안 했어요. 이 표지도 여러분들 참고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생명을 살리는 가족대화법이라는 주제도 뭐 저와 또 학교 측에서 요 주제를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학교 측의 그 위클래스 상담 교사라든지 뭐 이렇게 조금 제목도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목도 좋다. 나도 흡족하다. 이 정도 제목이라면 제가 뭐 풀어보겠다 이렇게 한 거고요. 자, 여러분들 이 강의한 여러분들 다 이렇게 잘 만주실 것 같은데 이렇게 그 대상의 학교 측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제가 캡처해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라는 개념이죠. 학부모들도 우리 학교 나왔네. 우리 자녀가 다니는 학교 나왔네. 이렇게 친근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대상이나 그 단체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캡처해서 쓰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량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일부 아는 내용들, 특히 저에게 교육받은 분들은 생명존중 전문 강사 그 150페이지 정도 그 큰 분량, 많은 분량의 강사용에서 많이 인용을 했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강사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아요. 제가 여러분들 강의 자료 많이 드리잖아요. 거기에 강사용에서 일부 어떤 것도 다 소화가 가능해요. 거기서 요거 슬라이드 가져와야 되겠다.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가져온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 익숙한 슬라이드네라고 해도 돼요. 여러분들 아마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 본인 소개 다 여러분들 강의 안에 이렇게 자기 소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음, 이렇게 본인들 소개를 하고 저는 이제 책을 좀 소개도 하고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미 많이 보신 그림이지만 많이 보셨지만 오늘 대상은 대상자에 맞는 스토리텔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걸 이야기를 꺼내야 될까요? 라고 여러분들 오늘 대상자들 이걸 보고 다 좋아해요. 그래서 이 사진은 처음 보는 사람들은 너무 다 좋아해요. 그냥 행복한 미소가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면 돼요. 두 번, 세 번 쓰면 안 되지만 이건 처음 가는 학교라든지 처음 가는 학생들에게는 이게 너무 잘 먹혀요. 이거부터 얼굴이 환해져요. 와, 아기들 이렇게 보면서. 그럼 저는 여기서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자녀들 감정을 잘 읽어주세요. 월요일 날이거든요. 월요일, 화요일 날 우리 자녀들은 월요일 날 컨디션이 어떨까요? 굉장히 짜증스럽고 애들이 학교 가기 싫고 요때 엄마들은 잘 이게 맞춰줘야 됩니다라는 거죠. 일주일 동안의 컨디션들을 자녀들을 잘 돌보는 얼굴 표정을 좀 보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역시 우리 자녀들 화요일 날도 역시 기분이 좋지 않죠. 수요일부터 아이들이 조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목요일이요, 금요일은 너무 좋아합니다. 주말엔 아이들 좀 쉬게 해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어떤 대상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엄마들은 월요일 날이라는 조금 잔소리 좀 덜 해야 될 것 같고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월화 컨디션 조절. 우리 엄마들,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때 부딪히기 쉽다. 부딪히기 쉬우니까 날씨를 고려하듯이 비 오는 날, 흐린 날, 좀 더 날씨가 좋아지는 날 따라서 우리 가족에서도 우리 자녀들과에서도 요걸 잘 고려해서 우리가 좀 아이들과 대화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많이 이거 이미 다 아실 거란 말이에요. 저에게 교육받은 분들은. 그래도 오늘 좀 맹구 이야기를 살짝 들려주는 겁니다. 이게 좀 맞는 거죠. 오늘 학부모. 우리 엄마들, 우리 아빠들, 학생들 공부 잘하길 바라죠. 우리 자녀들. 근데 좀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약간 유머스럽지만 공부 못한 우리 자녀가 엄마를 잘 보살피고 효도도 아주 잘하는 아이들이거든요.
이렇게 조금 엄마들에게 약간 웃는 엄마들도 있고 그러지만 웃으면서 또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약간 들려주는 겁니다. 자, 오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조금 언급합니다. 생명. 대화법도 중요하지만 생명은 정말 소중하고요. 여기서 제가 항상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가느냐가 중요한데 엄마의 얼굴 표정이 어떨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강사님들이 여기 30명, 40명이 각자가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할 것인지가 관건이거든요. 저는 엄마의 얼굴 유심히 보세요. 우리 학생들에게도 물어보고 우리 엄마들에게도 물어봅니다. 이렇게 소중한 아들, 소중한 딸이 태어났을 때 엄마의 얼굴은 어떤 마음일까요? 라고 물어봐요. 기쁨, 환희, 행복, 보물 같은 우리 아이를 내게 선물 주신 뭐 하나님, 뭐 부처님이 될 수도 있고 누구나 이렇게 귀한 나의 크나큰 가장 보물 우리 자식을 안을 수 있는 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다 아는 것들이에요. 이것도 생명이기 때문에 자그마한 미물, 자그마한 이 강아지에게도 생명이 있다는 거.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얼마나 소중한 생명인데 이런 만물의 영장 우리 사람의 우리 자녀들의 생명은 얼마나 소중할까라는 생명을 조금 다뤄줬습니다. 생명. 역시 여러분들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정말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게 아니라 쓸모없을 것 같지만 쓸모있는 소중한 자녀들이고 자연에 대해 이야기를 또 하죠. 자연. 이런 자녀. 이것도 여러분들 학부모에게 얘기할 때 우리 뭐 다른 우리 반의 다른 친구들은 키도 크고 멋지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못하지? 키도 작고 나약해 보이는 이런 떡갈나무 같은 나무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비교하지 말고 떡갈나무에 달란트가 있다. 우리 아이는 어리고 약하고 공부를 또 못하더라도 우리 아이의 무기가 있다. 달란트가 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그런 걸 여러분들이 심어주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소나무가 우뚝우뚝 잘 크고 멋지고 장송 같지만 이 장송, 비라석 같은 목재들이 먼저 베어진다. 그러나 그 산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울퉁불퉁 잡목들이 그 산을 지킨다는 유명한 장자 철학에 나와 있는 무용지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자녀들 지금 뭔가 공부도 못하고 좀 뭔가 미숙하고 뭐 뒤떨어지는 것 같지만 괜찮아요. 꽃이 활짝 피듯이 우리 자녀가 필 꽃이 때가 있다. 개나리 진달래가 먼저 필 수 있지만 시기가 있어. 꽃이 피는 시기가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여기 진달래 나무인데 진달래가 가장 먼저 피지만 지금은 있는 둥 없는 둥 잘 보이지 않지만 때가 되면 진달래가 피기 시작한다. 그쪽 그다음에 철쭉이 피고 연산홍이 피고 장미가 피고 우리 아이는 언제 필까? 때가 되면 우리 아이도 잘 필 시기가 있다. 엄마 아빠들이 재촉하지 말고 기다려주고 우리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저는 장자 철학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너무 엄마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생명이거든요. 생명, 보금자리, 가정. 오늘 가정에 어미새가 아이를 잘 키우듯이 부모들이 잘 키워서 이렇게 어떤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여주면 일단 눈이 동그라지게 잘 보여. 이렇게 봅니다. 새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역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 팔만사생의 생명이 있다라는 생명 이야기를 좀 다룬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 측에서 우리 아이들 자기 사랑, 자기 가치감을 좀 높여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둔 거예요. 누구나 개인에 대한 가치와 자기 사랑을 너무 소중하고 전 세계 인구를 꼭 여러분들 언급해 주셔야 되는데 전 세계 인구 81억이 넘는 많은 인구들 중에서 우리 아이는 단 한 명이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해주고 칭찬해주면서 자존감을 좀 높여주는 엄마 아빠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좀 새롭게 제가 만든 슬라이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잘 활용하셔야 될 거고요. 기존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 이미 아는 내용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여러분들 학부모들 교육할 때 누가 주인공이냐고 여러분들 제가 물어본다면 누굴까요? 사실은 주인공은 부모예요. 부모. 학교에서는 교사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가 행복하면
부모가 기분 좋으면 아이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그래서 우리가 잘하자. 부모들이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부모 교육을 할 때는 항상 부모가 컨디션 조절 잘해야 된다. 자기관리 잘해야 된다. 괜히 부부싸움하고 그 화나고 짜증나는 것을 아이한테 투사할 수 있다. 교사도 마찬가지다. 교사 연수할 때 똑같아요. 학교에서 누가 잘해야 되냐? 학교에서. 학생들?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기분 좋아야 됩니다. 그럼 교장님들 연수할 때, 교장님들, 제발 교사들에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교장님들이 교사들 많이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교사 칭찬 많이 해주셔야지 교사도 학생들 칭찬해주고 학생들이 기분 좋아집니다. 교장님이 조금 뭐 기분이 언짢다고 해서 선생님들 나무라신다면 그 나무란 내용들이 그대로 아이들까지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기분이 좋고 행복하다면 자녀들도 행복합니다. 하루 일상들을 작은 확실한 행복, 소확행이라든지 아부아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아부아도 여러 뜻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 김범미 교수님도 아부아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박식한 또 하나의 지식을 가져오셨는데 다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는 그냥 소박한 하루의 일상들, 하루의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거 이거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 줍기 여러분들 꼭 잘 써먹으세요. 행복 줍기. 제가 좋아하는 말이기도 해요. 행복 줍는 거는 내가 널린 게 행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나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행복을 어떤 걸 주었을까요? 한번 채팅창에 써볼까요? 행복을 난 몇 개 주었다. 어떤 분은 바빠서 행복 주실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여유가 있게 행복을 많이 주신 분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행복 몇 개 정도 주셨을까요? 행복. 한번 써볼까요? 나는 오늘 행복을 많이 주었다. 난 2개 정도 행복을 주었다. 오늘 너무 좋았다. 그래서 행복은 각자가 어떻게 줍느냐가 달려 있어요. 행복은 주관적이에요. 각자 주관적으로 오늘 하루 내가 행복을 어떤 걸 주었냐. 오늘 유현욱 강사님은 군부대 가서 너무 인기 있고 만약 너무 기분 좋아서 행복한 걸 큰 행복을 얻어오신 거잖아요. 또 우리 김범미 교수님은 오늘 교사님들 인성을 진짜 중요한 인성 교육을 하고 와서 너무 행복을 잔뜩 가져오실 수도 있고 이런 큰 강사님들은 강의 끝나고 행복하죠. 그런 중요한 행복만이 행복이 아니라 일상의 행복들. 오늘 아침 공기가 너무 좋았다. 오늘 연산홍이 너무 예뻤어. 길을 가다 멈추고 잠시 사진을 찍었어. 아주 작은 행복들. 내가 어떤 데 SRT 타고 오다가 핸드폰이 없어 옆 사람에게 내가 핸드폰 꽂이를 빌려줬어.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분은. 나한테 인사를 3번, 4번, 5번 인사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충전기를 조금 옆에 빌려준 것 뿐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루의 행복을 오늘 5개 주셨어. 오늘 10개가 뭐야? 20개, 30개 주셨어. 오늘 행복을 어떻게 줍느냐. 우리 학부모님들도 그렇게 많이 주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제 슬라이드에 있는 겁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아들러가 말한 그래서 부모님들도 이걸 어떻게 접근하냐면 남편, 아내, 가족 우리 다 있지만 나부터 우선 챙기자. 나부터. 내가 행복해야 돼. 우리 가족 우리가 아니라 아내, 남편 각자가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나를 좀 더 이해하고 자기를 탐색하고 자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되고 난 다음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뢰관계, 인간관계를 했을 때 행복한 거고 타자공헌은 봉사했을 때 봉사하시는 학부모님들 좋죠. 봉사는 나를 위한 행복이거든요. 여기 이제 봉사하시는 우리 김범미 교수님, 여러 우리 강창실 교수님 행복을 많이 얻어가시는 분들인데 사회에 기여하면서 봉사하시면서 내가 행복을 얻어가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런 가족 간 여러분들 지금 채팅창이 잘 쓰였어요. 맞아요. 본인들이 이렇게 써주신 것들이 본인들이 한번 같이 탐색해 보는 시간이거든요. 가족 간에 역시 부부가 가장 소중하다. 어른들이 잘해야 된다. 어른들이 컨디션 관리 잘하고 대화도 잘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 제가 인터뷰한다면 여기는 엄마 아빠들은 자녀들과 대화가 잘 된다고 아마 거의 할 거예요. 80% 이상이. 근데 제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직접 가서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 대답하기는 자녀들은 우리 엄마 아빠하고 대화가 잘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서로 차이가 좀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느끼는 거와 자녀들이 느끼는 건 좀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부분들 제가 이제 새롭게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따끈따끈한 자료를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행복한 가정과 건강한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청소년 자살 사망 원인 1위가 가정에 있어요. 가정부라 있어요. 가정.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가정이. 그래서 이런 건강한 가정과 또 행복한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는 여러 가지들이 어쩌면 가정에서 여러 가지들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가정에서 주는 선물들이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는 것도 가정에서 줄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 좀 안타깝게 한 명 정도, 1인 2명 정도만 자녀들이 있잖아요. 외동이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대인관계는 좀 굉장히 좀 마이너스가 돼요. 뭐 저같이 사남사녀, 팔남매, 저는 팔남매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미 대인관계는 이미 가정에서 100점을 따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잘하고 학교생활 잘하고 군생활도 너무 쉬웠어요. 이미 뭐 조직생활 해고 했잖아요. 제가 가정에서 이미. 아, 서열이 분명했고 큰형, 둘째형 서열이 분명해. 큰 누나 깍듯하게 서열이 분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사회적 관계를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사회 나오니까 사회가 너무 쉬웠던 거죠.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들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것 자체가 자존감 향상에 너무 큰 역할을 한다. 가정에서 오히려 잘 못하면 자존감은 0점에 가까울 정도로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학교폭력 정말 가정에 있습니다. 학교폭력도. 제가 학교폭력을 한 25강 자격증 과정도 연구하면서 보니 역시 심리적인 전에서 모든 면에서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역시 가정에서 학교폭력 문제가 야기되고 있더라 이거죠. 그리고 자살 문제, 당연히 가정 불안 문제가 자살의 문제가 있었더라. 이런 여러 가지들이 오늘 오신 분들, 학부모님들, 우리 가정을 얼마나 잘 행복하게 하느냐, 건강하게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도 역시 미래의 꿈나무, 여러분들 자녀들 잘 키워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자기 이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많이 탐색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 나는 누구로부터 왔을까? 여러분들 나는 나의 역사는 우리 원가족에 있어요. 원가족. 원가족에서 여러분들 엄마, 아빠, 형제들로부터 다 어딘지 모르게 다 스며들어 왔어요. 아버지가 막 화내는 모습들, 엄마가 막 뭐 하는 모습들, 이런 특히 안 좋은 모습들도 많이 스며들었다는 거예요.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걸 잘 탐색해 보셔야 돼. 그리고 나는 주로 어떻게 말하는가 한번 자기를 한번 잘 분석해 보세요. 남들로부터 인정도 잘하지만 특히 평상시에 기분 좋을 때가 아니라 벼랑한 짜증 날 때, 화날 때 이때 여러분들 본심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본심. 속에 있는 무의식에 있는 핵심 감정들이 어쩌면 악마처럼 나올 수가 있습니다. 화날 때. 양과 악마처럼 무의식에 침잠되어 있었던 것들, 그동안 나의 역사, 50년, 60년, 30년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스며들었던 우리 원가족으로부터 좋지 않은 것들을 나도 모르게 확 나올 수가 있어요. 어쩌면 아빠가 했던 말이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우리 큰형이 나한테 윽박질했던 말을 나도 모르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디로 가느냐? 이게 자녀들에게 갈 수 있습니다. 또는 나의 아내에게도 갈 수 있어요. 나의 남편에게도 갈 수 있어요. 자기가 내가 이런 말 어떻게 우리 엄마를 닮았지? 우리 엄마가 이렇게 했단 말이야. 우리 아빠가 이런 말 하더라고. 이렇게 나도 모르게 안 좋은 상황에서 올라올 수 있는 것들을 자기를 잘 탐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되고 이런 거 앞으로 자녀들에게 투사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해줘야 돼요. 그런 영향들이 나의 부모, 형제, 때로는 교사, 안 좋은 교사로부터도 나도 모르게 답습 또는 침잠돼서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게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자기를 간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명상하듯이 걷기 명상하듯이 아니면 산책하듯이 자기를 잘 탐색해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좀 더 미해결 과제라든지 어떤 내면의 아이라든지 이런 나의 어떤 좀 잘못된 것들, 원가족부터 받아들였던 것을 좀 더 소거해주는 역할들을 해줘야 된다. 자,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이 너무 여러분들에게 와닿는 그림이죠. 심리학 전공하신 분들은 너무 많이. 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슬라이드예요. 어떻게 보면 나 자신부터 부부에서 아내로서 또는 남편으로서 내가 자꾸 울컥울컥 화를 낸다든지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곰곰이 나를 탐색해 봐야 된다는 거야. 탐색해 봐야 된다. 혹시 내가 나의 과거에 언제적에 우리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든지 또 엄마로부터 어떤 일을 당했다든지 혹시 내가 내면에 상처받은 아이가 있는지 내면의 아이가 있는지 아직 미해결 과제가 뭐가 남아서 자꾸 걸림돌이 되는지 자꾸 툭하면 뭐가 막 남편에게 화를 낸다든지 뭔가 나도 모르게 괜히 막 나오는 것들이 없는지 분노의 아이가 있는지 또 우리 언니로부터 시기 질투가 많았는지 언니 동생 간에 자매 컴플렉스가 있듯이 언니로부터 또는 어떤 시기 질투가 있는 건 아닌지 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많은 건 아닌지 내가 너무 욕심이 많은 건 아닌지 저는 부끄럽고 수줍은 아이였어요. 사실 제가 제 내면을 탐색하면서 수줍고 말 못하고 발표도 못했던 아이였었어요. 좀 창피를 이런 게 많이.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이제 심리상담 전문가 되기 위해서 내면 탐색을 하고 그걸 좀 슈퍼바이저에게 충분히 내담자 경험을 하고 상담을 다 받으면서 그걸 해결됐죠. 미해결로 가서 내가 전문가로 갈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 부모님들에게 제가 부모님들 상담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해요. 꼭 문제가 있어 상담 받는 거 아니거든요. 제 전화번호도 알려주고 전 심리상담 전문가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혹시 근데 놀랍게도요 강의 끝나고 여러 명이 저한테 명함을 받으러 왔어요. 우리 남편 좀 상담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마 심리학 전공하신 분들이 강사로서도 굉장히 유리해요, 사실은. 우리 남편이 자살 시도 경험자입니다. 근데 지금 어떨까요? 혹시 한번 체크해 주세요. 조용히 말하시더라고요. 조용히. 알았어요. 또 우리 우리 아이가 이렇게 뭔가 도와줄 수 있는 역할. 심리상담 전문가로 내가 학부모들 도와줄 수 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공짜로 무료로 도와줄 수 있다. 이런 게 어쩌면 강사로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것들 알려드리고요. 자녀의 감정 알아차야 된다. 감정은 너무 중요해. 아까 감정은 너무 중요해요. 감정은 마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감정은 마음이기 때문에. 감정은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 이 생각, 인지, 정서, 행동은 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 잊지 말아야 돼. 마음의 구조거든, 이게. 어떻게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마음이 울적할 수도 있고, 그냥 뛰어내리고 싶을 수 있어요. 인지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 바꾸기, 인지 치료와 인지 정서 또는 인지 행동 치료, CBT는 너무 중요한 거죠. 자녀의 마음, 감정을 읽어줘야 돼요. 오늘 감정, 우리 아이는 어떨까? 매일매일 감정 체크를 아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우리 엄마로서 우리 자녀를 잘 살펴보고 사실 거기서 징후도 있을 수 있어요. 징후. 그래서 그걸 잘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감정은 표현하도록 자녀들에게 충분히 말하도록 해줘야 된다. 화나게 하고 화난 게 있다면 화를 내도록 다 해야 되고 울고 싶으면 울어야 된다. 우리 아들은 씩씩하고 건강하고 울면 안 되는 거예요? 강하게 키워야 된다. 우리 아들 강하게 키워야 되나요? 울면 약한 건가요? 아니에요. 마음은 충분히 울고 싶을 때 울어야지 우리 눈물을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엄마들에게 내가 부탁도 하죠. 과거에 잘못된 엄마의 교육은 아니다. 이제는 남자도 울고 싶으면 울어라.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자, 그래요. 이게 마음은 테드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테드. 여러분들 여기다 서보고 싶죠. 강사의 로망이잖아요. 테드 강의는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마음은 테드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녀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온다면 이게 아까 누구로부터 얻어맞거나 안 좋은 상황에 내가 자극해서 내 영향을 받게 되면 당연히 무의식의 약자로서
무의식에 침잠돼서 그것들이 기억으로 되고요. 그 순간에 느낌이나 감정들이 연결된 생각으로 어떤 디자이어, 나의 갈망으로 올라온다는 거죠. 마음을 아는 자가 이긴다. 이 책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이에요. 김삼희 코치가 쓴 책인데 여기에 이제 테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제가 몇 번 이게 정독도 하고 마음 공부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T는 think, E는 emotion, desire, 갈망, 욕구죠. 욕구 제가 생명주는 전문 강사에서 요걸 제가 많이 얘기했었죠. TED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자, 또 볼게요. 그래서 감정을 알아차릴 때 특히 분노에 대해서 분노는 공격적 분노고 분노는 자살 행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분노는 약간 공격이고 우울은 약간 방어적 감정이고 소극적 감정이라고 한다면 이 분노는 사고를 칠 수 있어요. 아까 학교 폭력 때리고 또 내가 자살도 할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감정 다스리기는 너무 중요해요. 감정 다스리기를 잘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좀 더 간헐적 폭발 장애가 주기적으로 오는 건지 최근에 일주일부터 감정의 폭발이 오는 건지 분노가 오는 건지 만성인지 급성인지를 살펴보고 이런 분노 폭발이 어느 정도인지 너무 그냥 그리고 또 혹시 너무 우울해서 좀 더 디프레션 하는 것은 아닌지를 잘 살펴보고 사실 쓰레기통이라고 하잖아요. 감정에 대한 쓰레기통. 그래서 스트레스 우리 자녀들 스트레스라든지 그냥 일일 단위 다 말하게 하고 표현하게 하고 풀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자녀 키우기 방법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엄마들도요. 우리 엄마들부터 스트레스 말끔히 풀고 집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친구들과 사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그게 자녀에게 갈 수 있거든요. 절대 다 풀고 집에 들어가세요. 다 풀고. 그래서 감정 풀기, 스트레스 풀기는 일일 결산 꼭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역시 감정 단어 여러분들 이미 익숙해요. 이 슬라이드 익숙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감정 단어 참고하라고 또 여러분들 실제 학부모 교육할 때는 이걸 잘 강의하시면 되는 내용들이에요. 넘어갈 거고 이것도 역시 익숙합니다. 좀 더 자녀와 함께 좀 흙을 밟으세요. 사실 이번에 어디 시골 가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역시 시골이 좋은 이유는 땅을 밟고 손으로 만지는 것 자체가 이 자연 속의 힐링의 저절로 된다는 거죠. 서울 도시는 아파트 땅을 밟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대구도 마찬가지고 이런 시골에 우리 시골의 어떤 장점들 제가 부각시켜줘요. 여러분들 공부도 중요하지만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주말에 같이 땅을 밟을 수 있는 맨발을 걸을 수 있는 쪽으로 가서 직접 손으로 흙을 접촉하세요. 손으로 만져보세요. 제가 해요. 이렇게 해서 너무 좋은 행복감을 느낄 겁니다. 이렇게 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쓰시고요. 역시 이거는 초등학교 학부모들에게는 안 했어요. 이런 거 좀 너무 어리니까 특히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오니까 좀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조금은 필요해요. 약간은 얘기했어요. 약간 어쩌면 누구나 지금 현재 가끔 제가 또 물어봐요. 여기 오신 분들 한 50명 오셨는데 50명 중에서 1학년 학부모 손 들어볼까요? 2학년 학부모 손 들어볼까요? 3학년, 4학년 이게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현장에서 대상자들 파악해서 강의 내용을 어떻게 더 풀 것인가도 계산되는 거죠. 의외로 저는 학교에서 1, 2학년 학부모들이 많이 올 거라고 했는데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들도 있어요. 고학년들도. 그래서 이거 좀 필요하겠다. 이것도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대상에 맞는 강의 내용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들 지금 1학년, 2학년 아직 어리지만요. 나중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될 수 있습니다. 점점 고학년 될수록 자살 생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징후들을 좀 더 아셔야 되고요. 징후는 96.6%, 여긴 80% 이상이라고 하지만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연구한 심리부검 9년 동안 결과는 96.6%의 징후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얘기를 해주고요. 그래서 요겁니다. 요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따끈따끈한 최근 데이터예요. 그래서 자살 사망자를 9년간 연구했을 때 물론 성인들이 많지만 우리 학부모님도 참고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아이들 스트레스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막 몇 개가 쌓였을 때 이게 폭발하면 위험하다. 이거. 아이들 적어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스트레스가 하나, 두 개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우리 아이가 공부도 뭐 짜증나고 엄마 아빠 짜증나고 몇 가지가 스트레스가 겹쳤을 때 이때 진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고요.
자살 사망자의 96.6%가 자살 경고 신호를 보냈지만 주변 23.8%백이 몰랐다는 거죠. 너무 안타깝지 않냐요. 이런 것들도 우리 좀 더 아이들 좀 더 면밀하게 잘 관찰해야 되겠다. 잘 살펴보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가끔 대상자에 맞게서 이 그래프가 높은 것만 얘기해 주면 됩니다. 감정에 대한 변화가 우리 자녀들에게 올 수 있다면 이게 가장 많은 변화다. 이게 경고 신호다. 그리고 무기력하고 애가 재미가 없고 이런 아이가 있었다면 이게 두 번째 정서적 신호가 보일 수 있다. 행동적 신호는 아이가 잠을 잘 못 잔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수면 장애, 수면 상태의 변화, 아이가 최근에 밥을 잘 안 먹어. 이것도 유심히 잘 보셔야 될 것이다. 그리고 언어적 신호는 뭐냐면 최근에 엄마 죽고 싶어, 힘들어. 뭔가 죽음에 대해서, 죽음은 어디로 가는 거야? 뭐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 이것도 알려주시고 기타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우리 강사님들 전문 강사할 때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참고로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면 됩니다. 설명해 주면 되고요. 자, 이것도 특히 이제 여기서도 때로는 우리 오신 분들 학부모 중에서 우리 자녀가 여학생 한번 손들어 볼까요? 이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즉흥적으로 현장에서 딱 체크해요. 여학생. 여학생 자녀가 많이 계시네요. 한 20분 정도 손드는데 여학생들은 또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부모들이 또래들을 잘, 친구 관계가 잘 되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이런 것들도 그때 맞춤식으로 언급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 자녀들 마음으로 찾는 것은 진짜 딱 두 가지입니다. 경청과 공감만 잘 주시면 된다. 경청, 공감이 약이에요. 가장 공감은 최고의 마음의 치유제예요. 우리가 감기약 먹는 게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효과적인 약은 공감이에요. 공감은 또 경청과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감, 경청은 마음의 치유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요게 여러분들이 약간 기울여 주는 겁니다. 기울경자예요. 기울경. 약간 뻣뻣하게 그냥 말 듣는 게 아니라 조금 몸만 좀 기울여줘도 훨씬 아이가 엄마가 내 말 잘 들어주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몸만 조금만 기울여주시면 돼요. 몸만 조금만. 그럼 아이는 더 좋아해요. 엄마가 내 말 잘 들어주고 있네. 이거죠. 그래서 잘 듣는 겁니다. 잘 듣는 거. 여기 여러분들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 여러분들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말하는 걸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된다. 말하는 음조, 어떤 음색, 말하는 것들, 이 말투, 이런 것들 잘 들어야 된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우리 아이 말하지 않아도 알죠. 너 지금 많이 시무룩하구나. 오늘 기분 안 좋구나. 엄마 속이면 안 돼. 엄마 너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 맞아요. 비언어적인 것들 다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 막 말할 때 끼어들면 안 돼요. 아이 말을 다 끊어버리면 안 되죠. 그리고 아까 감정을 잘 파악해야 돼요. 아이가 뭔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말 속에 뭔가 숨어 있는 감정들. 얘가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뭔가 말하고 있으면서 뭔가 바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얘가 지금 말하는 거는 용돈 올려달라는 거구나. 엄마한테 지금 뭘 바라고 있구나. 이게 결국은 아까 마음을 팔아가는 거야, 마음. 마음은 TED. 여기 다 나오잖아요. TED. 생각을 알고 감정도 있고 원하는 거. 디자이어. 갈망. 얘가 지금 뭘 원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 그리고 선입견, 편견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해주고요. 아까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동시에 스캔하는 거죠. 얘가 지금 뭐 말하지 않아도 뭔가 지금 인상을 찡그리고 있어. 입술이 떨리고 뭔가 좀 뒤통수 막 극적극적하고 있고, 뭐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뭔가 몸동작에서 비언어적인 것들 통해서 이 아이가 지금 뭔가 놀랬구나, 창백하다, 뭔가 이걸 모든 거를 이걸 엄마들이 잘 파악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아이를 잘 감정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징후 혹시 위험한 자살 생각도 여기서 다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고개를 끄덕끄덕만 해줘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강의하실 때, 자, 지금 고개 끄덕끄덕 해보세요. 지금 직접 실습해 봅니다. 이렇게. 그렇죠. 제 말 다 이해하시죠? 네, 고개 끄덕끄덕. 이거 연습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 음.
그렇죠. 그랬구나. 그랬지. 이렇게 해서 조금 추임새 넣고 맞장구 쳐도 돼. 맞장구 쳐도 돼. 맞장구. 추임새, 얼치고. 그래. 그렇구나. 야, 진짜. 얼마나 기분 좋았겠냐. 진짜 내가 들어도 내가 참 이렇게 뭔가 맞장구 쳐주면서 좀 더 거기에 좀 더 질문해줘.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조금 더 또 한 번 더 풀어주는 거. 이런 것도 되물어주게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되물어주기. 앵무새처럼 조금 그때 실타래를 한번 엉킨 걸 좀 그때 화났구나. 그때 기분이 어땠어? 좀 더 한 단계 더 풀어주는 게 되물어주게 해요. 되물어 봐주기. 아, 화났구나. 그때 어떻게 된 건데? 좀 더 그 핵심 키워드를 놓치지 말고 한 번 더 되물어주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되물어주기. 여러분, 대화법에서 중요해요. 꼭 자녀가 아니더라도 내담자들에게 누구에게도 좀 더 끄집어낼 만한 질문거리. 아, 그때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그런 게 안 좋았었구나. 그때는 좀 더 어떤 사례가 있었지? 안 좋았던 어떤 조금만 기억나는 사례가 뭐가 있었어? 좀 더 끄집어낼 만한 질문거리를 한 번 더 탁 쳐주는 거죠. 그럼 그때 진짜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핵심 감정이 쏟아 나오기 시작합니다. 울기도 하고요. 오케이, 좋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되물어 봐주는 거 아까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다 들어주면서 되물어 봐주고 경청하고 좀 더 결국 내담자의 길을 살려주는 거, 내담자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자기 탐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래서 자기 탐색, 자기 스스로 자기 탐색을 통해서 자기가 통찰할 때까지 와야 돼. 통찰까지 가져야 돼요. 자기 탐색, 내가 뭔가 화가 많이 났구나 하면서도 내가 조금 그거가 아닌 것 같은데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자기가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우리 부모들 역할이다. 통찰, 인사이트 단계까지 가주는 게 좋겠다.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깨닫게 해주는 것까지 해준다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관심 기울여주면서 여러 가지 표정들 다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약간 유머가 있는 거거든요. 유머인데 얼마나 여러분들 잘 듣고 있나요? 잘 듣는 거. 요게 옛날에 여러분들 박광수 이분 좀 옛날에 유명했던 분이에요, 여러분들. 박광수. 박광수 책을 읽기. 근데 박광수하고 박광수하고 좀 말이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얼마나 잘 듣나? 이런 것들도 약간 유머가 있으면서도 야, 진짜 이거 잘 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도 제가 조금 이게 소개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거 제가 약간 몸을 기울였죠. 똑바로 의자가 아니죠. 약간 기울인 거죠, 이게. 기울이면서 말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감은 상대 신발을 신어보는 거와 같다. 그런 말도 있어요. 상대 신발을 내가 신어보는 거. 그러니까 역지사지하는 마음인데 내가 너의 마음이 되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 내가 너라면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아. 이렇게 좀 더 그 사람 입장에서의 내가 그 사람이 돼보는 거, 그 사람이 돼보는 역할. 그래서 공감도 아까 경청으로부터 출발한다 이게요. 잘 들어야지 뭐가 내가 공감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 감정, 이 사람이 막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반응해 줘야 된다. 반응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주면서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나타난 신체적 행동들, 얼굴 표정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지킴이도 우리 엄마, 부모들도 다 생명지킴이고 우리 교사들도 생명지킴이에요. 이거는 우리 김보미 교수님 작품이에요. 사진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예쁘게 만들어 내가 계속 잘 쓰고 있거든요. 게이트키퍼로서 이렇게 눈과 마음을 서로 함께 한다, 이게. 너와 나와 함께 한다. 그래서 어쩌면 한 공간에서, 공감은 지금 상담실이든 어디다 한 공간에서, 우리 방에서 함께 하면서 뭔가 이 공간에 서서 연결되는 것이 공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래서 자녀와 상호작용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생후 5개월부터, 이게 생후 5개월이에요. 월자가 빼졌네. 5개월부터 발달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직접 아주 어릴 때부터 내가 얼굴을 마주 보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들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다 이거죠. 좋다. 그래서 휴먼 타임을 가져라.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뭔가 좋은 제안을 했어요. 제안이 뭐냐면 일주일이고 하루고 언제 핸드폰 없는 시간을 갖자. 핸드폰 없는 시간. 엄마도 핸드폰, 아빠도 핸드폰, 아이도 핸드폰 없는 시간 30분만 갖자. 제가 이거 제안했어요. 저도 순간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여러분들. 핸드폰 손에 못 넣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서 핸드폰 없는 금요일 저녁 식사 7시부터 8시까지 핸드폰 없이 식탁에 오기. 남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자녀들도 핸드폰 없이 한번 와보자. 이래. 휴먼 타임을 갖자. 서로 직접, 이게 지금 핸드폰이 장애물이잖아요. 제가 순간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어, 이게 우리 핸드폰이 우리를 막아버리고 있구나. 핸드폰이. 그래서 핸드폰 없는 어느 시간 정해요. 핸드폰 없는 시간. 서로 눈도 마주치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밥도 더 맛있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좋다고 고개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이거 여러분들 다 공감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오픈형 질문하고, 폐쇄형 질문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 그랬어, 안 그랬어? 이거는 대화가 안 돼요. 아까 아무리 내가 경청하고 싶어하고 공감해주고 싶어도 이 질문 자체가 질문이 너무 중요한 거야, 사실 질문. 어떤 질문을 내가 하느냐가 관건이야. 내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 질문은 오픈형 질문으로 상대방이 이야기를 많이 하게끔 내가 인터뷰하듯이 해야 돼. 인터뷰하듯이. 우리 아들 오늘 학교 재밌었어? 재미없었어? 그랬어? 안 그랬어? 그렇게 하면 애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면 대화가 안 돼요. 남편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회사 생활 어떠셨어요? 이렇게 좀 더 회사 생활 괜찮았어요? 좀 힘들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좀 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 생활 어땠어요? 우리 아들 학교 생활 어땠어요? 이게 좀 더 오늘 영화 보러 갔다 왔어? 영화가 어땠어? 이렇게 물어봐야 돼. 영화 재밌어? 재미없어? 이렇게 물어보면 대화가 안 된다. 이게. 재밌던데요? 재미없어요. 이렇게 단답형으로 그랬어 안 그랬어 물어보지 말고 좀 어땠어? 영화 어땠니? 그래서 좀 이야기가 나오게끔 그랬구나 이렇게. 그리고 단일 질문 딱 하나만 질문해야지. 이것도 질문하고 저것도 질문하고 저것도 3개 질문하면 얘가 헷갈려요. 학교 생활 갔다 와서 또 공부는 국어는 어땠고 영어는 어땠고 수학은 어땠니? 이렇게 물어보면 얘가 뭐가 지금 뭔 질문하는 거야? 이렇게 된다. 하나만 단일 질문만 해라. 단일 질문. 하나만 질문해 주시라 이거요. 그리고 요건 아까 개방형 질문, 오픈형 질문은 좀 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 생활 어땠어? 이렇게 좀 더 그렇게 물어봐야지. 그랬어 안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걸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 슬라이드는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너무 중요한 슬라이드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사실 조금 더 부담스럽지만 자살 생각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어린 아이들 지금 1학년, 2학년 학부모들은 이게 해당이 안 되겠지만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5학년, 6학년들 이 슬라이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고학년이 될수록 중학생이 됐을 때 자살 생각은 3명 중에 1명이니까 어쩌면 아까 여러 가지 표정들, 비언어적인 거 또 여러 가지 징후들 봤을 때 우리 아이가 최근에 뭐가 힘들구나라고 했을 때 요즘 힘든 게 있니? 얼굴 표정이 많이 어둡다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자살에 대한 질문을 하지 마시고 어떻든 최근에 안 좋은 상황이 뭐가 있는지를 충분히 들어주고 거기서 어떤 뭐 한 단어라든지 뭔가 엄마가 생각하기에 정말 시무룩하고 혹시 자살 생각 같은 거가 있을 수 있다면 그때 놓치지 말고 질문을 꼭 해주시면 좋겠다. 엄마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뭐, 뭐 멀리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뭔가 자살과 관련된 어떤 말이 대화 중에 나올 때 그때 놓치지 말고 아까 좀 전에 말했던 멀리 떠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지? 혹시 우리 아들 자살 생각을 한 거야? 이렇게 조심스럽게 노크를 해봐라. 이거는 그 아이를 살리는 질문이다. 너무 중요한 질문이다. 이렇게 우리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짓은 사고를 바라보는 창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요. 몸짓 언어가 이렇게 같이 우리가 발달해 왔고,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이제 서로 대화하면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뭔가 이 주의력 집중이나 여러 가지들이 직접 마주치면서 하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효과적이다는 걸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마주보는 시간도, 아까 핸드폰 없이 서로 마주보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중요하고, 또 미세한 감정들도 다 우리가 식별해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에요. 자, 특히 여러분들 대화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유 메시지, 아이 메시지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좀 놓치지 말고 또 우리 좀 실천하면 좋겠어요. 우린 대부분 야, 너 누구누구 김수영 이렇게 아이들 이름을 직접 부르면 너 이렇게 너 왜 그래? 이렇게 너부터 손가락을 너부터 간다. 근데 아이 메시지 조금 숨을 돌리고 엄마는 이렇게 조금 네가 늦어서 엄마한테 핸드폰 연락도 없고 너 왜 핸드폰 너 연락을 엄마한테 왜 안 해? 엄마 얼마나 놀랬는지 알아? 그건 유메시지야. 너 왜 그래? 이렇게 하면. 근데 엄마는 내가 한동안 연락도 없고 많이 걱정이 되고 불안했어. 이렇게 엄마에 대한 심정을 나는 내가 연락도 없고 나부터 먼저 시작해. 아이 메시지는. 여러분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왜 이렇게 늦는 거 연락도 없이 그때 이제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제 제가 당신은 말이야. 이건 이제 유메시지예요. 근데 나는 당신이 시간대도 연락도 없고 어디 온다고 말도 없고 해가지고 굉장히 시간은 12시 막 돼가는데 많이 걱정이 되고 혹시 이렇게 그렇게 내가 나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 남편은 벌써 깨닫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또는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다 이거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 전달을 우리가 분명히 해줘야 된다는 거죠. 관심을 기울여줘서 좀 더 상대를 바라보고 좀 더 아까 아이 컨택하고 좀 더 편하게 또 우리는 적당한 거리도 굉장히 필요해요. 같이. 우리 부모 또는 우리 자녀들과의 거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해서 이런 것도 거리 유지하면서 같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들 우리 김범희 교수님이나 지현소 교수님이 이거 우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 쓰시면 돼요. 이런 것도. 이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제가 이걸 주로 많이 쓰고 있고 저는 상담 현장에서 이걸 썼어요. 상담 현장에도. 이미. 그래서 우리 엄마들, 여기 오신 엄마들, 우리 아빠도 몇 명 오셨는데 엄마 아빠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그냥 쪽지 하나 주십시오. 폴스트 줘가지고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좀 뭔가 적게 해보세요. 그냥 솔직하게 적어달라고. 우리 딸 누구야? 우리 아들 누구야? 혹시 엄마한테 바라는 거 있으면 해봐. 어떤 말 듣고 싶어? 이렇게. 우리 아빠는 어떤 말 나에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어쩌면 꼭 바라는 말도 있지만 어쩌면 원하는 것도 얘기해도 좋아. 어떤 걸 원하는지. 그래서 조금 자기가 말 못할 것도 말하게 할 수도 있어요. 꼭 이런 말 듣고 싶어요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특히 말 못할 거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도 해도 돼. 그래서 좀 더 종이 한 장씩을 주는 게 좋아요. 약간 크게. 그래서 엄마한테 그냥 말하기 어려운 걸 글로 써서 보내줄 수도 있거든요. 글로 써서 한번 속에 있는 걸 엄마한테 말하고 싶은 거, 또 아빠한테 말하고 싶은 거, 이런 걸 좀 해봐라 해서 좀 의사소통에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슬라이드에 띄워놓고 내가 최고야라는 말 듣고 싶다. 멋있다라는 말 듣고 싶다. 이렇게 제가 읽어줬어요. 잘한다, 고생한다, 멋지다. 이런 말을 자녀들 원한다는 거죠. 엄마들도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했는데, 자, 우측에 있는 거 이거는 여기 상담하시는 분들 이거 굉장히 좋아요. 상담하시는 분들이 할 때 내담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실제 제가 이제 KBS 그 방송 출연했을 때 김이나의 비인칭 시점에 제가 방송 출연했을 때 그 20대 청년을 살렸던 것이 이거였었거든요. 부모가 사실은 내가 사랑하는 부모지만 또 왼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주적이에요. 제가 군 장교 출신인데 보통 군에서 주적이 김정은이라든지 뭐 북한 정권인데 이 젊은 애가 이거를 쓰는 거예요. 주적이라고. 제가 뭐야? 제가 깜짝 놀랐는데 부모가 주적이라는 거죠. 사실 이 장애가 있는 이 아이는 장애인 꼬리표를 떼고 싶었던 거죠. 이게 사실 걸림돌이에요. 아빠가 계속 장애인을 만들고 자기는 정상적으로 군대도 가고 이러고 싶었어요. 근데 장애인 수당도 있고 넌 장애인을 계속
꼬리표 띄지 않으려고 하는 게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아니야, 나는 꼬리표 띄고 난 정상적인데 왜 그러냐고 이게 갈등이 있었던 아이였었거든요. 그래서 요 걸림돌 같은 게 뭔지 상담자는 내담자의 걸림돌 치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부적응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현재 적응이 안 되고 있는 건지, 군에서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 내담자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들이 지금 현재 내가 이것만 치워주면 살 것 같아. 이것만 치워주면 숨통이 트일 것 같아라는 걸 그걸 찾아주는 겁니다. 걸림돌. 그래, 아빠는 이런 것들이 진짜 짜증나구나, 힘들구나, 널 힘들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건물을 한 뭐 10군데 막 도댕이면서 죽으려고 했던 그런 아이였었거든요. 엄마는 이 아이를 너무 과잉보호해. 그냥 약간 10만 원 어떤 금액을 가지고 옷을 뭐 3켤레, 4켤레 사서 원하지 않는 옷을 막 사주기도 하고. 이 아이는 그게 싫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고쳐주세요. 난 그게 싫어요. 라고 아이는 자기 주장을 분명히 했어요. 자기 주장을.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상담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하고 또는 학부모님들도 때로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좀 불편해하거나 좀 싫어하는 것들. 어떤 아이는 학원을 4개 다니는 거가 4개를 다닌다. 그 학원 4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죠. 걸림돌. 그러면 부모님이 그거를 좀 더 해주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를 뭐 뺀다든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이것도 이 사례도 여러분들 이미 이 사례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사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과연 저는 이거를 유추해 봅니다. 이 사건이 이 사망 사고가 과연 엄마의 꾸지람 같은 게 있었는데 이게 어쩌면 아이가 트리거가 돼서 뛰어내린 건 아닐까? 어떤 말에 대한 상처가 있었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말에 대한 상처가. 말에 대한 상처가 트리거 촉발 요인이 돼서 투신하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유추해 봅니다. 그럼 엄마가 좀 더 아이에게 말을 아까 너 왜 그래? 너 왜 자꾸 그 음식물 그걸 던지냐?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거 안 되겠지? 이렇게 혼냈을 수 있다 이게. 너 왜 그래? 너 제발. 응? 근데 엄마가 좀 아이 메시지를 썼더라면 좀 더 어떤 말 썼더라면 제가 그렇게 좀 유추해 본다니까요. 이 사망 사고를 보면서 게임 좀 그만하네. 너 왜 게임? 너 왜 그래? 도대체 이렇게 아마 그랬을 거야. 아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사실 좀 짜증나고 화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과연 이 사망 사고를 내가 보면서도 우리 이제 우리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오셨으니까 이런 걸 좀 더 우리가 어떻게 말을 좀 더 잘해서 아이의 어떤 행동을 고쳐주고 또 이렇게까지 사망이 되지 않았 되지 않았을까라는 것도 제가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 이미 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학부모님들은 이거 모르는 분이 많아서 이것도 굉장히 아주 효과가 좋았어요. 강의 효과가. 여러분들도 우리는 다 알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기역자 공식처럼 쓸 수 있는 거다. 학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얘기 잘 들어주고 아까 감정, 그 아이의 기분도 잘 이해해 줘야 된다. 그리고 역지사지 공감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의 차이를 좀 다름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죠. 우린 잘 알지만 또 학부모님들은 의외로 굉장히 좋고 막 받아 적기도 하고 핸드폰 찍기도 해요. 이거 괜찮네요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있는 강의안들은 우린 다 아는 거라도 실제 대상자들에겐 좋은 강의 효과가 있더라 이거요. 원무지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에게 이런 원무지개 전략을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원하는 게 뭐고 또 무엇을 해봤는지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근데 안 해보고 그럼 지금부터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다면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볼래? 이것도 하나의 지도 방법이다. 이렇게 원문지게 이렇게 전략을 한번 써보셔도 엄마들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제안해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싫은 게 사실 가장 좋지 않은 게 우리 학부모님들 명심해야 될 게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비교 무시. 비교하고 무시하고 평가하고. 이것은 정말 좋지 않다. 훈조평판, 훈시, 조언, 평가, 판단하는 거. 말 끊기, 끼어들기, 묵살하기. 이런 것들 이제 부모님들에게 좀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특히 아이들은요. 야, 넌 동생 받아 볼 때 이게 특히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누구보다 볼 때 이게 비교. 야, 옆집에 니네 반 누구는 말이야. 이거 자체가 비교죠. 넌 도대체 뭐 이렇게 그건 굉장히 비난하거나 비교하거나 무시, 특히 무시잖아요. 같은 친구.
누구를 빗대서 누구누구 빗대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굉장히 아이들에게 상처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거. 자, 이것도 여러분들 이미 아시는 것도 이제 학교에서 이제 강의 계획서 여러분들 제가 드릴 건데 강의 계획서는 그때 박은주 교수님이 되게 잘 만들었어요. 내가 조금만 수정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같은 강사님들이 좀 볼 수 있게 제가 조금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 학교에서는 학생들 자존감에 대한 얘기도 좀 해달라고 했어요. 자존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도 혹시 포함을 시켜준다면 좋습니다. 자존감도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거 제가 이미 복숭아 호두처럼 단단한 내면의 근육, 내면의 씨앗처럼 우리 아이들 잘 키워주자. 이것도 제가 자료로 그냥 한번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미 제가 많이 했던 내용이고 마음의 근육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학부모를 위한 어떤 중요한 내용들, 중요한 걸 좀 강조하고 싶다면 요즘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위클래스가 있으니까 위클래스 같은데 혹시 뭐 전문적으로 심리 상담도 해줘야 되고 우리 아이는 괜찮아요. 얘는 문제 없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 그때 우리 제 전문 강사 교육받은 분이 본인의 조카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카도 내가 아니 우리 아들은 괜찮은 줄 알았다 이게야.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다 이게야. 근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아이가 자살 생활했다는 걸 난 상상도 못했다. 근데 있을 수 있다 이게요. 그래서 좀 더 우리 아이도 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늘 놓치지 말고 간과하지 마라라는 거죠. 그리고 징후가 있을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어떤 징후가 있을 때 분명히 엄마 예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감은 연구 논문에서도 예감 중요한 걸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감 놓치지 마십시오. 분명히 엄마는 예감이 있다. 아빠는 예감이 있을 때 그 예감을 놓치지 말고 그냥 지나가지 마라. 혹시 자녀가 분명히 내가 어떤 사인이 있고 징후가 있어가지고 물어봤는데 분명히 우리 자녀들은 엄마 괜찮아 라고 했을 수 있다. 그럼 그 괜찮은 건 아니다. 괜찮아 라고 하는 걸 믿지 마세요. 실제 어느 한 학생이 정말 자살 징후가 있는데 엄마에게 물어볼 때 첫 번째는 괜찮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 괜찮은 게 아니었었고 그날 밤에 사실 자살했어요. 그래서 실제 엄마 괜찮아 걱정 끼치들이 아니려고 할 수 있으나 좀 더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다. 아니면 이 클래스에게 좀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좀 더 놓치지 말고 잘 해줘야 된다. 잘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이제 이런 것은 그냥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아까 말에 대한 상처가 아이에게 크게 어떤 행동을 유발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렇죠? 잘못된 언어, 우리 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 말에 대한 게 아까 앞전으로 들어간다면 내가 혹시 내면의 아이가 있거나 내가 또 뭔가 충족되지 않는 결핍이 있거나 내면의 결핍이 있거나 충족되지 않았을 때 내가 보상받고 싶은 것을 대리만족하고 싶어서 자녀에게 원할 수 있다 이게. 내가 서울대 못 간 게 한이 된다면 자녀를 꼭 서울대 보내려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도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강요해서 안 된다. 또 내가 나도 모르게 화를 내거나 막 욕을 하는 것도 혹시 내가 내면의 아이가 뭐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잘 확인해야 될 것이다는 건. 자,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부모님들이 잘 확인해야 하는 거죠. 조심해야 될 말들 이런 것들도 말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좀 교사, 학부모들에게도 좀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살짝 언급해 주면 좋고요. 우리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답고 건강한 말을 잘 써야 됩니다. 좀 더 기다려주고요. 약간 미숙하고 잘 부족해도요. 좀 더 기다려줘야 됩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좀 믿어줘야 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우리 아들에게도 항상 이 말을 제가 자주 써요. 우리 아들 이제 외아들인데 아들 하나인데도 그냥 제가 크게 잔소리 안 하고 우리 아들 뭐 잘하지 뭐. 이렇게 해서 전 IT 전문가로서 지금 전 어느 정도 간부까지 올라갔는데 항상 제가 그랬어요. 얘는 뭐 좋은 학교도 못 나왔어요. 근데 고등학교부터 그냥 이공계 쪽으로 가서 한눈물만 팠어요. 얘도 IT 쪽에 공부를 못 해가지고 막 걱정했어요. 근데 공고 쪽에 가서 전산 쪽에 가서 그리고 또 전문대 가서 또 어떻든 학부 편입하고 또 이제 대학원 석사까지 졸업하고 어떻든 자기 갈 길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는 어떻든 간에 내가 믿는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잘할 거야. 너 믿는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좀 더 좋은 말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좀 더 기다려주고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가 좀 지켜봐 주는 것이 굉장히 좋다.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 이미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오늘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알고 우리가 예방이 중요한 거죠. 이 생명을 살리는 가족대화법은 어쩌면 큰 어떤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알고 좀 더 우리가 대처하고 예방도 하고 살릴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그릇을 좀 키우는 것을 좀 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이렇게 공부도 하고 또 명상도 하고 좀 더 내가 그릇을 키우는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별거 아닌 걸 가지고도 계속 다투고 그릇이 작으면 굉장히 잡음이 나요. 잡음이 많다. 부부도 마찬가지다. 남편과 그냥 네가 맞니 내가 맞니 그냥 계속 그냥 어떤 말 하나 가지고 시비를 걸고 서로 그러지 마시고 아내가 그릇을 키우든가 남편이 그릇을 키우든가 그래서 에이 그냥 포용해버리고 그럴 수 있지 뭐 우리 아내가 또 잔소리 하는구만 이게 너그럽게 큰 그릇이 된다면 그냥 담아버리면 큰 문제가 없다. 근데 어떤 부모는 아이하고 싸우다 아이하고 싸우는 부모도 있더라. 이게 아이하고 싸워. 그럼 제가 볼 때는 아이나 엄마나 똑같다. 애나 엄마나 똑같으니까 싸운다. 사실 맞잖아요. 가끔 학교에서도 복도에서 막 교사하고 학생하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에이고 애나 어른이나 똑같구만. 어떤 내용인지도 제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만고만하면 자꾸 다툼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자녀와의 소통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잘 돌보고 해야 되겠다. 이건. 자, 마찬가지예요. 이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질 수 있다. 모든 것이 좀 더 역량을 키우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제가 빨리 진행을 했어요. 빨리 진행하고 여러분들 좋은 의견을 제가 좀 한번 듣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여기 이제 부모교육 뭐 전문가 또 우리 김현 선생님 같은 분들 이렇게 아마 굉장히 좀 좋은 의견도 좀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좋은 의견도 우리가 이제 배우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질문도 좋고요. 조금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도 좀 주시면 서로 배움의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거 요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안을 가지고 또 강의 계획서를 제가 드릴 거고요. 그 이메일로 다 제가 드릴 건데 보시고 교사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아니면 또 직장 조직 내 회사에서의 어떤 소통 같은 것도 여기 또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안이 유용하게 이제 쓰실 수가 있다. 양은 충분하니까 여러분들 잘 선택해서 뺄 거 빼고 대상에 따라서 뺄 거 빼고 잘 활용해서 쓰시면 되고 좀 더 훨씬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겠죠. 제가 이게 드린 거에 좀 더 좋은 것들 여러분들 착안해서 많이 넣으셔서 활용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시간 같이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강창일 교수님이 또 이제 질문도 좀 받아보시고 의견도 좀 주시고 그렇게. 네, 멋진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아, 참 대단하십니다. 저도 이제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등 다양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오늘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아, 동안의 메시지 전달법에 대해서 참 저도 많은 걸 많이 놓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유 메시지를 너무 많이 쓴 건 아닌가 생각을 예, 하고 예, 네, 맞아요. 아이들에게 반성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여러분들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네, 말씀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편하게 한번 감사합니다. 또, 편하게 또 의견 주시고 또 질문하셔도 좋고, 이렇게, 네. 우리 김현수 선생님, 감기 나셨어요? 지금 목이 아프시죠? 제가 보니까 감기 오늘 거의 못 오실 줄 알았는데, 예, 우리 강미숙 선생님이 또 이 교사로서 또 교육자로서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강미숙 선생님 어디 계시나요? 아, 네, 저 여기 있습니다. 예, 학생들 많이, 뭐, 40몇 년 이게 학부모, 아니, 교사로서
교육자로서 또 이런 거 많이 했으니까 아마 좋은 의견도 있으실 것 같고요. 네. 네, 오늘 뭐 교수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요. 예. 지금 오늘 하신 이야기들은 제가 교직에 있을 때 예. 도덕교사였기 때문에 맞아. 도덕교사 했었죠. 애들과 수업 아, 시간에 교과서에 나오는 뭐 나 메시지 전달법에 대해서도 교과서에 활동지랑 학습지가 있고 하니까 늘 예. 얘기하고 예.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예. 이 자신이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 자존감을 예. 아이들한테 무조건 예. 자존심보다는 자존감을 키워야 된다. 네. 그런 얘기, 맞아요. 맞아요. 분명히 다르죠. 자존감하고는. 네. 욕구와 욕망이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예, 좋습니다. 예. 네, 욕구는 자기가 바라는 거고, 그건 욕구는 인간이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와 관련된 거라고 보면 되겠고, 욕망은 자기 자신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얻고 싶은 거. 채우려고 하는 거. 예. 네, 예. 네. 그게 욕망이라는 걸 예. 아이들 예. 자존감과 자존심으로 이제 예. 분명히 다른 거고요. 예. 그러한 얘기들을 잘 해주면 음. 아이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평소에 많이 웃어야 된다. 그리고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내가 행복하면 내 친구가 행복하고, 또 내 친구가 행복하면 그 친구가 행복하고. 음. 그래서 15%, 10%, 마지막 세 번째 친구, 6%까지 나의 행복감이 친구 3명에게 전달이 될 수 있다. 아, 뭐 그런 얘기? 아우, 등등 좋습니다. 뭐 늘 모든 거라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 또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 제가 학부모 연수 그리고 교사 대상 연수 예. 그다음에 제가 수업하는 학생들 이외에도 다른 학교의 학생들을 모아놓고 저한테 특강을 해달라 해서 가서 해주기도 하고 했던 뭐 그만둔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현장에서 그러한 경험들이 살짝 살짝 떠오르면서 예. 어, 놀려고만 하지 말고 봉사를 할 수 있는 곳이라면 네, 제가 퇴직하면 정말 나이 드신 노인들에게 지금 현재의 삶, 지금 현재의 나의 만족감, 행복이 중요하다는 네. 그런 어른들을 위한 행복 교육을 좀 많이 봉사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시골에 좋은 둘레길을 걸으러 가면 거기 가면 꼭 마을에 노인네들이 모여 있는 네. 그 뭐죠? 노인정? 노인정 경로당. 네, 경로당 노인정이 있더라고요. 네. 마을회관, 마을회관도 마을회관. 있어요. 음, 할머니들 모여 있는 방, 할아버지들 모여 있는 방이 있어요. 음, 음. 한번 극기 갔다가 할머니들이 모여 있는 방에서 춥다고 음. 거기에서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음. 그냥 누워서 그냥 놀고 있는 저 할머니들을 보고 제가 나중에 좋은 길을 걸으러 갔다가 그 동네에 가서 노인정에 가서 정말 노자 활동 그러니까 음. 약간의 손과 뭐 머리를 쓰고 함께 뭐 손을 맞잡고 노자 활동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야기들을 끌어내면서 그 순간 행복이 뭔지를 알려주고 싶은 그런 어. 마음이 굉장히 많았는데 예, 제가 올해 1년까지 좀 열심히 놀다가 1년 쉬라고 제가 명령 내리셨잖아요. 1년 동안 네, 쉰다 네, 네. 했잖아요. 원래 1년은 쉬고 네, 네, 네. 이제 좀 참으시고 쉬십시오, 일단은. 봉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강의하시면서 뭐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좀 더 감정이나 소통이나 인간관계나 뭐 이런 기타 등등에 대해서 저도 저 나름대로 자료도 많이 있고 또 음. 알려주고 싶은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좋습니다. 네. 기회가 한번 되면 예, 그럼요. 여기에 계시는 강사님들의 행복한 삶은 누가 보장해 줄 거냐 그런 거에 네. 대해서 또 제가 다음에 제가 특강 준비하겠습니다. 답장 한번 해드리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언제 한번 하기로 했는데, 일단 이제 쉬는 시간이니까 제가 이제 네, 콜을 네, 안 했어요. 언젠간 제가 불러드려야지 했는데, 네. 좀 지금 우리 쉬는 여기 시간, 네, 좀 1년 다 되면 제가 모실게요. 네. 티처 있을 때 제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할 기회를 주셔서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또, 어느 분이 우리 정규모 상당하님 뭐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아요. 워낙 고수시니까 또, 국방부 우리 상당하님 또 좋은 말씀 해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너무 오늘 저는 아까 그 질문에 오늘 행복은 만 개입니다. 몇 개를 했나 그래가지고 교수님께서 묻길래 저는 만 개를 했습니다. 보니까 제 위에 어우, 누군가가 보니까 그렇게 행복 만 개라고 적혀 있길래 왜냐하면 와. 예, 행복 만 개입니다. 활짝 폈다는 뜻입니다. 아, 꽃이 만 개 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역시. 보니까 정말 진짜 행복이 만개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렇잖아도 그 가장 교수님 그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그 프레임이라는 책, 최인철 교수님의 프레임이라는 책을 예,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프레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중에서 저는 관점 그를 질문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예시를 한 게 기억에 참 남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제 어, 신부님 제가 기도를 하면서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런데 반대로 제가 담배를 피우면서 기도를 해도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 그럼요.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아, 관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건 대단히 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오늘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떤 뭐, 감춰져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아주 일상적이지만 어떤 상태, 어떤 형태로 내가 그것을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서 저는 이제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그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이 매일 이렇게 한 4명 정도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처음에는 혈기왕성하게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뭐 앞다투어 이렇게 해가지고 제 스스로 이렇게 했었는데 소진되는 어떤 그 제가 보니까 너무 조금 제 자신만 어떤 생각하고 이렇게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질적인 어떤 그런 상담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은 조금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아까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어떤 그 언어를 사용하는 것, 그게 중점적으로 이렇게 해보는데, 한번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기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감정의위로 한번 적어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 한 번 적고, 두 번 적고, 이 우리나라 말이라는 게 정말 진짜 세상에서 예, 정말 진짜 좋은 게, 그 아십니까? 노란색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노르스름리하다 이렇게 아주 정말 그 하나하나에 피어 있는 것을 구체화시키니까 그 기분이 곧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음, 감정이더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더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서로 찾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 상태가 본인의 어떤 상태가 아닐까요? 이렇게 하면서 접근을 하니까 조금은 어떤 라포 형도 괜찮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깜짝 놀란 게, 가족과의 어떤 대화가 어떤 의미로 이렇게 할까,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식적으로 그냥 휙 지나갈 수 있는 것들도 정말 진짜 알토란 같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소중하고, 모두가 다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대부분이 많이 오셨는데, 남자분들도 계시는데, 역시, 여기에 들어오니까 꽃밭에 들어와서 정말 향기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인향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양말리, 인양, 네, 좋습니다. 너무 좋은 말 듣고. 그 화천 전방에서 얼마나 애쓰시고 장병들 위해서, 진짜 열심히 상담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자, 다음, 누가 이렇게 말씀하실까? 제가 지목하지 않아서 말씀해 주실. 우리 김보미 교수님이 한 말씀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도 인성교육 다녀오시고, 또, 늘, 연구하고 공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좋은 뭐가 메시지 나올 것 같아요. 기대하시라, 네. 개봉박두. 아니에요, 교수님.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많이 적었고요. 덕분에 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 주셔가지고 감사하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 표정을 저는 가끔씩 이렇게 줌을 이렇게 핸드폰 올리면서 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을 할 때 나를 채찍질하면서 듣고 계시나 싶은 마음에 존경하고 그리고 향기롭고 훈습이 됩니다. 오늘 네. 너무 감사해요, 교수님. 저는 아, 오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 이거 벌써 여러분들 읽을 다 벌써 관찰 이미 하셨어. 이미 다 여러분들 열심히 들으시면서 모습을, 와, 우리 같이 훈수비란 말 굉장히 좋아요. 같이 함께.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우리 이민재 선생님도 제가 참 이게 좋은 말씀 글도 잘 써주시고 하는데, 이민재 선생님도 또 상담 전문가시고 또 생명전화 계신데 오늘 또 좋은 의견 하나 또 내주세요. 이민재 선생님. 마이크 키시고. 마이크 키시고 얘기하세요. 네. 그, 저는 오늘 초등학생들 자살 문제요.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아, 네. 게임 많이 한다, 뭐, 쓰레기 던진다 해가지고, 아이가, 초등학생이 자살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그게, 물론 이제 초등학생 자살 얘기는 전부터 듣긴 했는데, 너무 충격적이고, 옛날에요. 이제 저도 그렇고, 제 또래의 60년대 태어난 사람들은 뭐 네, 나가되죠. 네, 돼져버려. 막 그런 말을 많이 들으면서도 살았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요즘 아이들이 엄마가 혼낸다고 그래서 죽었다 하니까 왜 그럴까? 제가 혼자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형제도 많았고 또 골목에서 친구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예. 친구들하고 대화하면서 뭐 보통 뭐 나갔대죠. 뭐 쫓아내기도 하고 그런 것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이 속상하긴 하지만 그냥 그러면서 사는 걸로 알고 울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또 형제 간에 대화도 하고 그래서 강해지고 힘들지만 견뎠던 것 같은데 네. 요즘 아이들이 옛날처럼 골목에서 놀지도 않고 형제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 그게 마음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자녀도 많았고 엄마 아빠하고 같이 접촉하는 시간이 많지가 않았잖아요. 예. 근데 요즘에는 옛날과 다르게 접촉이 아이가 한 아이를 키우잖아요. 예. 그래서 접촉이 많아서일까? 아니면 잔소리를 옛날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일까? 제가 그게 의문이, 의문이 들거든요. 네, 맞아요. 그거는 잔소리는 뭐 과거나 지금이나 뭐 과거도 잔소리도 많이 했잖아요. 과거도 잔소리를 많이 했고. 근데 아까 이제 환경 면에서 좀 달라진 것 같아요. 환경 면에서 아, 네, 놀이문화라든지, 놀이문화가 그렇고 또 디지털 시대로 바뀌면서 핸드폰에 너무 이게 좀 더 자살에 대한 것도 익숙해져 있고 네. 과거에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과거에 뭐 자살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의 자살 얘기 못 들어봤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좀 환경이나 문화가 바뀌었다. 디지털 문화 바뀌고 또 이제 너무 그냥 쉽게 그냥 자살을 쉽게 이게 할 수 있구나. 쉽게 자살 생각되고 쉽게 네, 자살 행동을 할 수 있구나 하기 때문에 또 내성도 약해지고 또 네. 내공도 약해지고 막 우리 옛날에 과거 이게 뭐 이게 강해졌던 아이들이 아니고 내성도 약해졌던 유리알 같은 애들, 유리벽 같은 애들 이런 아이들이 조금 뭐 이게 받아들임이 안 되고 뭐 엄마 뭐 하면 그냥 뛰어내릴 거야 뭐 죽을 거야 이렇게 너무 하는 것들이 어떤 원인이고 문제인 것도 같아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들어보면서 뭐 잔소리 꾸지람에 뭐 그거는 뭐 망구적을 떠나서 아이들이 어떤 거 받아들이는 거라든지 자살에 대한 네. 민감하게 되는 것들이 이런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거죠. 물론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되고 쓰레기 버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은 할 수 있는 거지만 네. 그렇다고 사실 뭐 죽는 건 아닌데 또 이제는 그 주거 문화가 옛날에는 아파트가 거의 없었잖아요. 주거 문화가 굉장히 그렇죠. 아파트 높은 데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 자체가 뭐 하면 그냥 유리창하고 뛰어내리기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 고층에 대한 환경적 요인도 있고 옛날에는 뭐 아, 뛰어낼 네. 곳이
옛날에 뭐 다 우리 집에서 그냥 시골집에서 떼낼 곳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그렇죠. 예, 뭐라고 해도 근데 지금 위험 요인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주변 환경에. 예. 네. 그런 게 좀 제가 이게 좀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주셨고요. 또 다른 분들도 이게 한 말씀 하실 분들 또 의견 주시면 좋겠어요. 말씀하실 분 이게 하면 손 안 드시더라고요, 보면. 우리 유창욱 선생님 좀 굉장히 질문도 잘하시고 굉장히 또 적극적이신데 오늘 조용히 계시네. 제가 좋아하니까 시킵니다. 제가 더 존경하기도 하고. 예, 유창욱 선생님 이게 마이크 키시고.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요, 은근히. 맞아. 마이크 키시고. 예.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신한기자 유창옥입니다. 아까 정규모 우리 저기 또 예, 우리 군 상담관님. 같고요. 아, 사실 저는 아까 뭐 김보미 교수님이 이렇게 뭐 이렇게 다른 분들을 하는 것까지 이렇게 살피셨다는데 저는 사실은 그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따라가기 바빠가지고 적기 바빠가지고 사실은 책하고 이거 어우, 제어요. 근데 아, 상당히 이 가족 그 대화법 좀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또 가정이 편안해야 사실은 뭐 예, 사회도 국가도 편하기 때문에 맞아요. 또 이 교수님이 또 좋은 기회를 그 마련해 주시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그 주신 어떤 교환이나 또 공부를 더 해가지고 정말 이런 그 사랑 아니면은 그 가정에 관한 것들, 대화법들, 부모 교육 이쪽으로 저도 열심히 전파를 해가지고 이 사회가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너무 멋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유창국 강사님은 또 희망 그 디자이너이시니까 또 지금 인문학 같은 것도 잘 많이 하고 계셔서 어쩌면 또 종교적으로도 또 이렇게 좀 더 봉사하는 그 강의도 부부 대화법이라든지 좀 더 풀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좀 프로그램도 잘 하시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의 프로그램 중에서 좀 더 부부 대화법이라든지 이런 거 제가 제 강의안을 가지고 좀 더 해서 또 1시간, 2시간짜리 여러분들이 또 많이 활성화시키면 가정의 행복이 나라의 행복이에요. 자살 예방도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가정 여러분들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박은주 교수님도 또 그때 제가 뵙고 원래 이제 학부모 교육도 잘하시고 그러는데 박은주 교수님 한마디 좀 해주세요. 또, 또 안녕하십니까. 교육계획서 잘 만들어가지고 제가 조금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예. 네. 교수님 대구까지 다녀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사실 예. 우리 이번에 영신 초등학교 이제 학부모 교육 이제 하셨고, 예. 9월에 예. 5학년 대상 강의 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 이제 저희가 이제 또 도입이 돼서 할 건데, 맞아요.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 그랬었어요. 우리 이번에 교수님 오셔서 어떤 또 말씀을 해주고 가셨을까, 좀 맞아요. 예. 궁금하기도 하고 했는데, 네, 우리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또 훌륭한 말씀을 들었구나, 이제 오늘 들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그 자녀와 또 만나는 시간이 이제 저에게 주어질 건데, 그래서, 강의한 지금 뭐, 웬만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금 또 요거 맞물려서 우리가 또 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또 뭐가 있을까? 또 조금 더 덧붙일 수 있는 거리가 이제 또 네, 네. 생겼습니다. 또, 부모님들에게 잘 전달이 되었고, 또 그 아이들에게도 또 도움되는 이야기를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그래요. 아유, 영신초등학교 복 받았네. 학부모 교육도 하고 또 여기 유능하신 우리 강사님들이 또 반별로 수업을 들어가요. 대구에. 정말 학교 엄청 크고 엄청 좋아요. 초등학교가 와 가보니까 와 골프 동아리, 음악 동아리. 와 초등학교 진짜 제가 이런 학교 다니면 제가 진짜 부러웠어요. 저는 시골 촌에서 애들 골프 동아리 와뭐 관현악단 이거 어마어마한 초등학교예요 진짜. 거기 초중고가 다 있는데 우리 박은주 교수님하고 또 몇 분이 또 이제 9월 달에 가시면 잘 교육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시간도 거의 됐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꼭 하실 분들만 제가 한 분 정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용기 있는 분이 손을 드시면 예, 좋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마음에 드는 분 시킬 수도 있어요. 어느 분이 손 들까요? 제가 할게요. 역시, 야, 김미정 선, 안녕하세요. 김미정 선 지금 갑자기 메모할게요. 용기 있는 분이라고 제가. 아니요, 저는 뭐 여기에 이렇게 막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뭐 이렇게 상담도 하시고 이렇진 않고 이제 막 새내기 이제 4년 차 진로로 학생들 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진로 부분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는 자기 탐색하고 굉장히 잘 연결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음, 다시 한번 했고요. 먼저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저도 아이가 아직 어린지라 정말 그냥 아, 학부모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받는다는 느낌도 받아서 너무 아,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중간에 딱 와닿던 부분이 초등학교 자살이란 부분에서 이 아, 앞전에 교수님 강의를 들었을 때도 절대 자살 징후가 나타났을 때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꼭 한번 직접적으로 물어봐줘야 한다라는 얘기도 늘 기억하고 있으면서 오늘 대화에서도 아이들에게 그 자살, 죽음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주고 어떻게 대화를 하는 그 부분이 순간 궁금해지더라고요. 예,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그럼 아이가 나 생각해봤어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안 좋다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지 그냥 공감만 하고 말아야 되는 건지 음, 좀 더 구체적으로 너가 뭐 죽게 되면은 어떠어떠한 막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거기에서 제가 조금 막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음, 싶습니다. 그거요. 그래서 뭐 죽음에 대해서 뭐 우리가 뭐 너무 전문적으로 막 논할 필요는 없어요. 죽으면 뭐 어떻고 죽음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거 사후에 대해서는 뭐 어떻고 그걸 얘기할 필요가 없고 단지 자살 생각이 있었다는 것만 그거 하나의 현재 자살 생각이 있었구나라는 것만 다뤄주는 거예요. 현재 하나만 다뤄주는 거예요. 현재 우리 아이가 자살 생각을 했었구나. 그래 목숨 우리 생명은 소중한데 오죽했으면 이 자살 생각을 했겠어. 어쩌면 우리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정말 자살 생각을 했을 것 같아라는 아까 공감을 해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떤 주호수 문제 때문에 자살 생각을 했다. 그 문제가 뭐지?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거죠. 문제 때문에 우리 아이를 힘들게 했어. 막 때리기도 했고, 어떤 그 문제의 아까 문제의 걸림돌을 치워주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혼자 고심을 많이 했구나. 걔가 괴롭혔던 것들 때문에 계속 며칠째 고민하고 자살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그래, 그럼 엄마가 그걸 해결해 줄 거야. 우리 아이가 자살 생각이 하지 않도록. 그래서 문제만 다뤄주면 돼, 문제만. 죽으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알지? 죽으면 지옥 가고, 뭐, 너 죽으면. 이거는 그 듣고 싶지도 않아. 당장 아이에게는 그 문제가 엄마 도와주는 거. 그래서, 그래, 위로해 주는 거. 그래, 자살 생각을 했구나. 놀라지도 말고, 당하지도 말고, 그래, 자살 생각을 했었구나.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 아이 몇 번 자살 생각했어? 이게 제가 많이 했었잖아요. 빈도수. 2번 정도, 그날 그냥 속상했었구나. 자살 생각을 했었구나. 그래, 이 문제는 엄마가 같이 한번 해서 해결을 우리가 그 친구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도록 할 거예요. 어떤 문제를 걸림돌 치워주는 것만 하면 이제 살만 나요. 이제 살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정중환 박사님도 뭐 하실 말씀 있을 거 아닌가? 제가 오래간만에 뵈니까 반가워서 얼굴 딱 보여가지고 안녕하세요. 인사드리려고, 예. 인사드리려고. 오늘 네.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앞부분을 못 아, 들어서 개인적으로 그러세요? 많이 아쉽고요. 예, 저도 이제 60년대 초반생인데, 예. 그때는 뭐 자살 이런 맞아요. 이야기를 들어보지 맞아요. 못했고, 가짜 하면 뭐 자전거는 알았지, 뭐 자살 이런 것들은 뭐 맞아요. 생각해서 못했는데, 맞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제 친구가 자살을 했었어요. 그때 드문 일인데요? 예, 굉장히 어, 드문 일이고, 와, 충격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그 동네에 조그만 구멍가게가 예, 있었잖아요. 전빵이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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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저는 예. 이제 고향이 전라도 광주에서 전빵이라고 그랬는데, 네. 그 집은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의 슈퍼 정도의 어, 큰 가게를 했었어요. 예,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뭐
국민학교 때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얼마나 뭐 있겠습니까만은 예. 공부 문제를 굉장히 그 부모님께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저를 오라고 해서 이제 집에 가서 하고 막 자고 가면 안 되겠냐고까지 해서 그냥 나는 이제 집에 갔었는데 그때 징후를 아까도 이제 징후가 지금은 뭐 한 97% 정도 보이고 그다음에 어, 그걸 알아차리는 게 한 27%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아까 말씀 예. 하셨는데 그때 징후가 막 이제 저는 집이 뭐 그렇게 부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막 공책도 챙겨주고 아, 연필도 그 깎지도 않는 연필도 막 이렇게 한 다스씩 챙겨주고 막 새 저한테 거,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지우개 칼 이런 것도 그 당시에는 지우개 하나만 살려고 그래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귀한 그 거죠. 집은 예. 굉장히 부자다 부자니까, 보니까 뭐 그런 건 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 집이 부자니까 이런 것들을 나한테 줬었나 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와, 아, 그게 바로 징후였구나. 와, 저 좋은 사례네, 진짜. 예, 와, 징후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아,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저도 이제 아들만 다르고 다 장성을 했지만은, 그 아이가 저한테 어떤 징후를 내 보였을 때, 그것을 아,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전문적으로 이렇게 강사 활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들을 수 있지만은, 일반적인 가정에서 그런 징후의 어떤 그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예. 과연 그 부모들이 그거를 이게 자살하겠구나 하는 징후를 얼마 정도 알아들일지, 맞아요. 예. 나름대로 우리는 이런 교육을 받고 하기 때문에, 네. 아, 이게 뭐 그럴 수 있겠구나. 아, 이 징후로 이렇게 포착이 가능하는데,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아까 그 알아차지 못하는 27% 안에, 아니, 27%가 아니라 97% 정도, 27%만 알아듣는다고 했으면은, 나머지, 30, 어, 73%는 거의 그 모른다는 징후를 거죠. 포착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부모님들은 물론 학생들 강의도 이제 뭐 하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부모님들 강의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강조도 많이 하고 사례도 잘 설명해주고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강사 양성 과정이나 하면은 그게 관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게 아 저런 이야기라면 그게 어떤 자살의 징후거나 이런 것을 캐치를 하고 포착을 하는데 일반인들이 과연 징후를 자녀들이 내보냈을 때 왜 그러지? 하고 아까도 말씀대로 한 번만 질문하지 말고 여러 번 질문하고 그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할 것인가? 그 부모님들이? 라는 그런 생각해 봤을 때 우리들의 그 역할이나 사명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뭐 강사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부분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강의를 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짜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너무 좋은 말씀이고, 그거 사례도 굉장히 중요한 사례네요. 그리고 뭔가 막 나눠주고 막 내가 줘버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징후인데, 또 대부분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를 놓고 봤을 때 부자들이 자살이 많아요. 흑인, 백인 볼 때. 그 부자 아이였었거든요. 그것도. 가난한 아이는 잘 안 죽어요. 워낙 뭐 힘들고 뭐 여것저것 뭐 여기 굴르고 저기 굴르고 뭐 얘도 잘 안 죽는데 전 그 미국도 이 백인들 자살 많은 건데 그 집도 부자 아이가 뭐 이렇게 된 건데 그리고 이제 우리 정종관 박사님은 또 안전 쪽에 교육도 많이 하시는데 안전 어르신들에게도 성인들 강의할 때도 많이 지금 하시니까 원래 왕성하게 강의하시는데 안전 교육에 이 징후를 조금만 두셔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징후만 안전 교육할 때 생명의 안전, 사람에 대한 안전, 이런 다른 안전도 뭐 심폐소생술, 뭐 소방 안전도 다 중요하지만 사람의 안전도 징후 한 파트 정도만 두시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예, 부탁 예, 차원에서. 아까 여러분들 이거 우리 주변 사람들 징후 요것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슬라이드 한 장 정도만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예. 그래서 조금 부탁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너무 좋은 말씀해 감사합니다.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있을까요? 이 정경관 예, 예, 선생님에게 묻고 예. 싶은데요. 방금 그 자살한 친구의 그 형제 자매는 어떠했나요? 어, 아들만 둘이었던 것 같아요. 아들만 둘. 그러면 친구는 둘째 아들, 첫째 아들? 큰아들, 큰아들. 아,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부모님이 큰아들이었는데 작은 아들보다 조금 부족하니까 많이 비교해서 부모님들이 큰아들이니까 뭔가 바라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컸을 거 아니에요. 기대가 큰데 큰아들이 그만큼 충족되지 않고
작은 아들은 그냥 뒀는데도 잘하니까 비교해서 뭔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중학생이 되면서 얘가 자기 나름대로 이제 자존심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 자존심이 상해지면서 자존감이 떨어뜨려지니까 자살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아, 생각하면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포착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전혀 그런 것들을 몰랐었고 또 부자 친구가 뭐 노트 이런 거 주니까 그저 고마운 마음에 고마워요. 왜 그랬지 누가 이거 뭐 이 쓰냐. 친구가 나쁜 마음을 먹을까 뭐 전혀 생각을 뭐 해 그렇죠. 보지도 그러니까 못했죠. 네. 맞아요. 그 이제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거 좀 비슷한데 장남에 대해서 압박감이라든지 공부 잘해야 된다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아이에게 굉장히 작용이 된 거고 좀 자존감이 좀 저하되고 나는 뭐 가치가 없나 이런 것이 아마 아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좋습니다. 우리 박동수 대표님 오셨네. 아까 교육 쪽에 전문가이신데 인사 꼬박. 네, 인사 제가 한 말씀 해주세요. 아까 채팅창에 뭐라고 쓰셨는데 전 네, 전 반갑습니다. 전 말씀이 듣고 싶어요. 글보다. 한 말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또, 오랜만에 네. 네, 네, 원조신데 오랜만입니다. 설명주는 아닙니다. 역시 센터장님은 큰 나무이신데, 여기 계시는 모든 강사님들한테, 그늘을 덮으셔서, 모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그늘을 만들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또 조금 전에 또 들어와서, 핸드폰으로 들어왔다가, 불이 나게 들어왔어요. 예, 음. 어쩌면 우리 모두는 섣부른 생각과 또 그런 걸 하기보다는 방관자가 되지 않았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가 부모 교육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아이들은 부모를 먼저 생각을 한다. 사후에 내가 남겨질 엄마 아니면 내 학용품 하나를 챙겨갈 엄마가 얼마나 슬플까를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걸 음, 부모님들이 좀 아셨으면 음, 하는 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예, 네, 그렇게 하고 어쩌면 우리가 그냥 늘상 누구나 다 있는 일이야라는 것이 아닌, 어쩌면, 관심? 그랬구나라는 게 오늘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또 오늘 또 많은 업그레이드로 또 센터장님께 또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예, 교육도 전공하시고 또 실제 교육자로 많이 하시는 거 고맙습니다. 자, 어, 이제 오늘 좋은 말씀 많이 저도, 해서 시간이 계속 더 가도 재밌네. 저도 한 말씀 드려도 좋습니다. 될까요? 예, 네, 좋습니다. 네. 네. 예. 굉장히, 정택수 교수님 강의 너무나 잘 들었고요. 어, 이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말 이런 부모 교육, 이제 강사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듣는 사람들도 많아졌는데, 근데 이런 걸 듣는 거는 건강한 사람들이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정작 들어야 될. 학, 학교에 가서 부모 교육을 해도 맞아요. 진짜 문제가 있거나 뭐 이렇게 돈 벌어야지 먹고 사는 이런 열악한 가정의 맞아요. 부모들은 그 교육 시간조차 오지를 못해요. 맞아요. 제가 10년, 20년 전부터 생각한 건데 정말 이런 모든 아이들의 문제다 이런 거는 다 이렇게 부모에서부터 비롯되잖아요. 예, 부모가 건강을 해야지 자녀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래야 그런 건강한 가정이 많아지면 또 이 사회가 건강하고 결국 이제 이 나라가 다 건강해지는 건데 사실은 이게 다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저의 바람이고 네, 어 정말 10년, 20년 전부터 만나는 뭐 국회의원이 됐든 누가 됐든 시의원이 됐든 하면은 되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도 20년 동안 그런 게 정책이 안 안 만들어지는데 바뀌셨어요. 우리 정택수 교수님도 뭐 이렇게 높으신 분들 많이 만나고 다니시죠? 아니, 저는 예. 없어요. 그래서 더 많은 이런 강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알고 계시는 주변에 예, 네, 뭔가 좀 정책을 이렇게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신다면 꼭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예, 우리가 운전을 하려면 운전면허증을 따야지만 자격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결혼을 할 때 부부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이런 어, 자격. 예, 부모 교육, 예, 예, 소양 교육 이런 거를 들어서 한 뭐 우리 바람으로는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최소한 8시간 하루만이라도 맞아요. 야, 건강한 부모 되는 교육, 부모 되기, 부부 되기 이런 교육을 듣고 그 수료증을 가지고
행정복지센터 가서 예. 그 혼인신고를 해야지만 혼인신고. 받아줄 수 와. 있는 야. 그러면은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하려면 무조건 그 교육을 들어야 되잖아요. 예. 네, 그렇게 하면 모든 부모가 이제 아이를 낳기 이전에 이런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이런 어떤 부부, 이런 교육을 들으면 좀 더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와. 것이 제도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이렇게 실현이 되면 정말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건강한 사회를 만들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 계신 모든 강사님들이 와. 만나는 사람마다 또 아, 이렇게 맞아요. 뭐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뭐 장관급 누구든지 이렇게 가서 교육을 하시게 된다면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거를 좀 전달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맞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아니, 우리 허영선 저 국회의원 되셔야 되겠는데? 그게 빠르겠어. 국회로 보냅시다. 우리 허영선 강사님 국회로. 아, 맞아. 그 생각을 했어요. 사실 부부 자격증? 네네. 부부 자격증 제가 만들까? 그럼 부부 부모 자격. 자격증. 예, 부모. 예, 네. 맞아요. 오래됐어요. 한 2010년, 9년 전에부터 부모 자격증에 대한 얘기가 많이 얘기가 나왔어요. 나왔죠. 아, 맞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네. 음. 좀 기본적으로. 그렇게 의무교육으로 오래 만들어야죠. 됐는데도 예, 제도가 마련이 되지 않으니까 아, 맞아. 참 좋은, 진짜 좋은, 시간이 너무 오래 맞아요. 걸리는구나. 맞아. 진짜 진짜 중요한, 바뀌어야 될 사람들은 저 위에 사람들인데, 맞아요. 예, 음.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좋은 의견이고, 다 우리 공감하실 거예요. 여기 계시면 공감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좋은 의견을 뭐, 이게 만나게 되는 높은 사람에게도 많이 좀 의견도 주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아, 고맙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지. 오늘 꽤 오래 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함께 배우고 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정말 늦은 시간까지 애쓰셨고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단톡방에 여러분들 이메일로 지금 자료 이걸 다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또 다음에 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여러분들 같이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고맙습니다. 교수님, 제가 아, 예, 한 말씀. 예, 오프닝 맞아요. 했으니까, 예, 마무리도 제가 하도록 아, 그래, 맞아요. 할까요? 그렇죠. 예,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가슴이 점점 뜨거워지는 밤입니다.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와, 오늘 뭐 12시까지도 하시라고 하면 할 것 같아요. 네. 우리 충남 지부장님, 김현숙 지부장님도 좀 아쉽긴 한데요. 네. 예, 지금 목소리 다음에 못 나. 말씀, 네, 듣기로 하고요. 예. 오늘 이제 기대하고 기대했던 정태수 교수님의 생명을 살리는 가족대화법 잘 들으셨죠? 네, 네.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국에서 정말 내노라 하시는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함께 하셨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생명을 살리는 가족대화법에 대해서 열강해 주신 존경하는 우리 정택수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좋은 고맙습니다. 말씀까지 마무리해서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한 네, 밤 좋은 밤 되세요. 되세요.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이제 멀리 안 나갈게요. 네, 잘 들어가세요.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대구도 계시고, 뭐, 충남, 우리 김현 선생님은 말도 못 하시고, 도대체, 우리 정수영 선생님도 아기가 옆에 보이고, 김희진 선생님도, 이제 반갑고, 이제 한 말씀 못 하셨는데, 제가 얼굴은, 우리 지연석 교수님 오늘 왜 안 했지? 아, 그러니까요. 왜 빨리빨리 아쉽네요. 등장을 예. 빨리빨리 하시지? 왜 안 정수영 나오셨어요? 지부장님도 아쉽고 다 아쉽네요. 계속 들었는데, 뭐 좀 빨리 하느라고. 빨리 끼어드셔야지. 왜 이렇게. 아들 밥 주느라고. 아, 네네. 예, 아들 괜찮아요? 어제 아들 이제 퇴원해서 지금 좀 아, 쩔뚝거리면서 출근을 바로 하니까 조금 출근. 다리가 쩔뚝거려서, 네, 들어오면 애가 파김치가 돼요. 아이고. 네네. 그러셨네. 염려해 주신 덕분에 건강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네. 잘 케어하시고. 케어 잘 네. 해주세요. 예. 어제 군단 사령부 갔잖아요. 예. 근데 국방부 이게 법정 의무교육으로 자살 예방이 확정이 됐대요. 올해부터요. 예. 그래서 전 군인 이제 다 해야 되는 거야, 의무적으로. 예. 그런데 이제 국방 예산은, 아니, 의무 교육은 해놓고 국방 교육 예산은 안 올리고, 그러니까 아이고야. 군부대에서 이거 의무 교육으로 강사들을 초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예산은 안 올려주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아이고야. 예, 그래서 한 간부님이랑 제가 이거 세 개면은 대령인가 봐요. 예. 대령님이 막
씩씩거리면서, 아, 이렇게 짧게 시간을 주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실습도 하고, 질문, 대답, 이런 것도 역할극도 하고, 이래야 효과적이지. 음, 그러면서, 이게 하루 만에 끝날 일이 아니다. 한 시간으로, 한 시간만, 두 시간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하면서 막 열을 내가지고, 그래요. 참을 저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 네, 네, 이러고서는, 이제 건의 좀 해주세요. 이제 막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 아마 조금 개선을 조금 좀 누군가는 그렇게 앞장서는 분들이 계시면 바뀌지 음,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간부님들 자살이 병사들보다 더 많대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조금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병사들이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녀들이 오냐오냐 하는 아이들이 병사들로 오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간부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서 지금 뭐 맞아요. 한마디를 해도 자꾸 올라가고 민원 신고해가고 처리하기가 바빠서 민원 때문에. 네. 그렇다고 어저께 다녀온 거 이야기합니다. 보고 끝. 알았어요. 아주 오늘 150명 여보세요. 간부들 그냥 너무 열광해 수고하셨어요. 자, 네. 잘 들어가세요. 들었어요? 네. 네. 네, 나가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쉬세요. 네, 네. 편